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 TV에서 노인의 빈곤을 다루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을 정도입니다. 기초생활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게 현실이죠. 지금의 노인분들은 사실 격정의 시대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동안 가장 힘들게 이룬 것이 많은 세대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중 가장 강성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삼국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부강했던 적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시기를 역사적 발전에 이바지한 세대가 고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젊은 나라가 아닌 노인이 많은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비해 노후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늙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아주 미흡합니다. 단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이제는 다시는 젊어질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는데요. 먼저 현재의 노인 세대가 청장년기였을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노후에 대한 개념이나 준비의 중요성이 지금만큼 인식되지 않았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년에 접어들고 만 겁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죠.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초기에는 가입자 수가 적고 수령액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현재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진 그들은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나라가 도와주지 않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밀어붙여진 세대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권리보다는 의무가 훨씬 많았던 세대인 이들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고령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이 되면 신체적인 이유나 기술적 이유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노인 노동자를 하찮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현실이죠. 우리는 워낙 빠른 고도 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에 구시대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걸 훨씬 선호하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노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과거에는 다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았고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요양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마을에 모여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노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과거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녀에게 부양받을 수는 없는 낀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리보다는 의무가 훨씬 많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인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이는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OECD 평균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빈곤율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죠. 저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우울증과 경제적 파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과 파산 그리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노인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직, 생활비 부담, 사업 실패 그리고 의료비 등이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원인과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원인은 노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려고 해봐도 사실 젊은 세대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로 큰 돈을 지출하게 되어도 파산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에는 온갖 조심해야 할 것들 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다수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는 쉬면서 여생을 보내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늙어서도 온갖 위험 부담을 짊어진 채 외주타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에서 노인층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죠.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쌀을 훔치는 노인이나 교회 헌금에 손을 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절도로 고소를 진행하던 자영업자의 이야기도 있었죠. 세상이 더더욱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한데요.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의료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파산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존감을 낮추고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마다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배우자 또는 가까운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꼽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인 자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의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개인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돌보고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이 겪는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들 10명 중에 4명은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고요. 75세 이후를 따져보면 노인들 2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즉, 여러분이 75세의 노인들 2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분은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고령 노인 세대는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집중해야 했던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그 당시 이분들의 특명은 자식 농사 잘 짓고 나라 경제 발전 이바지하자였어요. 개인에 대한 목표는 하나도 없고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당시에는 교육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모든 자원을 투입했잖아요. 있는 돈은 모조리 긁어모아 애들 대학 보내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당연하게 수행하면서 이중으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었으며 국가에서도 노후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된 것은 1999년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너무 늦기도 했고 혜택의 범위가 너무 좁기도 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가입이 필요했으나 이미 중년을 넘긴 노인들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례연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례연금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이들에게 지급되지만 그 금액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삶을 안정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는 더 깊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셋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노인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정신적 안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져오는 절망감은 이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노인 빈곤 문제는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참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경한 상황에 놓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에 우리도 나름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재테크의 유일한 수단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 안정, 투자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내가 사는 곳 이상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곳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가구의 자산 중 84%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통계는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부동산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집을 소유하는 것이 곧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보장받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곧 자산의 전부라고 여겨졌지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해서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집은 투자 철학이보다는 거주의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전 세대는 집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집을 노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혹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쉽게 말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5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유용한데요. 더 이상 집을 물려줄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내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집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내 집 마련이 최우선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 집을 통해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가 단순한 자산의 개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자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이 여전히 중요한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집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